안녕하세요, 코인진입니다. 오늘은 좀 빠르게 시향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부터 제가 이번에 장기적으로는 롱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숏자리를 좀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장기적인 롱이 나오면 저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매수를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예전 같지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다른 때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12시간 봉으로 보면 장기 이평선 896일선을 뚫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이 될 때까지 12시간 봉상으로 정배열이 완성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들고 갈 것이다. 거기서 이제 매도를 어디서 할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지. 지금은 이더리움이 이제 막 896일선 뚫어주고 제 평단가가 여기서 잡고 위에서 익절을 하고 재진입을 했잖아요. 그건 나중에 추후에 다시 또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막 21선이 올라오고 5일선이 올라오고 나머지들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올라와 줘야 돼요. 정배열은 제가 이 옆에 왼쪽에 세팅한 순서대로 5일선, 21선, 61선 뚜루룩 이렇게 제일 낮은 이평선들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정배열이거든요. 역배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역배열은 저평가가 끝났다는 얘기고, 이제 896일선 역배열에서 마지막 정배열로 가려면 896일선은 뚫어줘야 정배열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상승 추세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즉 이더리움은 물량을 지금 팔아야 될 때가 아니고 떨어질 때마다 주어야 되는 시기다, 모아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제가 이전에 108K 때부터 롱을,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 롱이라서 이더리움 물량을 많이 이번에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그러면 이더리움 관련된 코인들이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ENS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아주 크게 오늘만 12% 상승했고, 제가 4일 전에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4일 전에 얘기를 드리고 26%가 상승했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1, 2, 3, 4 거의 한 8%, 아직 미미합니다. 이더리움이 더 크게 올라가줘야 이런 애들이 더 크게 올라갈 것이고,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ENS 이런 애들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더리움이 정배열 때까지 일단은 들고 가셔라. 그리고 저를 구독을 하셔서 그런 시향들을 얻어 가시고, 저희 텔레그램 공지방 더보기란에 코인진 청기누설 오르게 들어서 제 공지방에 꼭 참여를 하셔서 제 실시간 유튜브는 브리핑을 하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제가 뭐 계속 영상을 올리면 딜레이가 되니까 빠르게 제가 여기 공지방에서는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자,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뷰,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2월 24일 날에 큰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2월 24일 날에 111선이 저는 이탈이 될 것 같다고 2월 22일 날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11선이 깨지면 개폭락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비트코인에 대한 세력들이 매도 압박을 보여줄 때 나오는 그런 시그널을 볼 수 있는 지표를 찾았다고 했죠. 111선 이탈, 111선 이탈이었습니다. 일봉상. 그래서 111선이 이탈의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111선이 이탈될 것 같다라고 2월 22일 날에 말씀드리고, 3일봉 111선이 최저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3일봉 112일선부터 긴 파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3파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3파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올라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더리움처럼 말씀드렸어요. 이게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3일봉 111선에서 76K에서 롱을 잘 타셔서 82,000불에 익절을 하셔서 8억 정도를 수익이 나셨는데, 이때 이분한테 물론 축하될 일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정별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엄청난 이게 8억도 큰 돈으로 보면 큰 수익이지만은 정별이 되고 난 다음에 적어도 21선 이탈이 되는 걸 보고 타도 내려도 안 늦다. 이 사람은 거의 지금까지 놔뒀으면 한 50억 정도 수익이겠죠. 그래서 일단 정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 올라오면서도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단기 저항들을 얘기 드렸어요. 98K가 단기 저항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도 수일 내로 98K를 찍을 것이다,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눌려줬다가 다시 오를 거다. 그래서 98K, 그 이후에 뭐 103K, 그 다음에 108K, 그 다음에 118K, 123K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98K가 단기 고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103K가 고점이 될 것이다. 108K가 고점이 될 것이다. 118K가 고점이 될 것이다 라고도 다 얘기를 들었었고, 123K는 제가 이제 엊그제까라서 제가 업로드를 못 해드렸는데, 제가 공지방에서도 뭐 단기적으로 지금 감망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망 중이다. 제가 7월 11일 날에 비트코인이 이때 7월 10일 날이 108K 부근이었습니다. 108K 부근이었을 때 재무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7월 예정된 CMB 채권 발행 연기 발표로 비트코인 118K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108K 때. 원래 제가 생각하던 TGA 잔고에 대한 긴축은 CMB 채권의 급작스러운 한 번의 CMB 채권은 한 번에 돈을 뽑아 가거든요. 시장의 유동성을. TGA는 천천히 말라 죽이는 거고, 제가 TGA 8천억 얘기했던 게 8천억이 목표가 아니고 그거는 3분기 내의 목표가고, CMB는 한 번에 500억 달러를 이 시장의 돈을 바로 그냥 한 시간 만에 다 급작스럽게 뽑아가는 거, 시장의 충격이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전 CMB를 봤던 건데 이게 7월달, 8월달 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엄청난 큰 호재를 보고, 제가 이게 우리가 98K 나왔을 때가 비트코인이 이때가 기회였구나. 제가 7월 초부터 기회다 7월 초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면 6월만 늦어도 7월달 비트코인 매수 기회다 라고 말씀했던 그 부분이 이미 왔구나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108K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108K 때 118K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118K도 단기 고점이라고 봤었습니다. 단기 고점. 그 다음에 실제로 눌리고 갔었죠. 그래서 98K 단기 고점도 적중을 했고, 103K에서도 단기 고점을 갱신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았고, 108K도 도달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 118K 이후에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123K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뭐 지어낸건가 아닌가라고 하겠지만은 118K에 대한 도착했을 때도 감망 중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단기 고점을 찍었으니까 그 조정에서 타점을 잡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내려오시면 7월 15일 날에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된다라고 14일 날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때 123K를 찍었었습니다. 찍고 난 다음에도 막 오르는데도 이때 이더리움 기준으로도 원래 3,000달러 부근에서 약 행보하고 있다가 오를 때 뭐 3,060달러인가 80달러까지 상승했거든요. 추격 매수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왜 추격 매수를 안 하고 감망을 했냐면, 제가 이 123K도 단기 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포지션을 공유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저의 타점을 기다렸죠.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조정이다. 2970에 롱을 저희 선물방에서는 3배를 대기를 하고 있었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PI 이후에 원래 타점을 잡으려고 했으나 좀 생각보다 2970이 빨리 오더라고요. 실제로 2970이 이더리움 상으로는 이쪽에 보시면 최저점이 2967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타점 여기서 잡았어요. 이때 2932까지 빠졌을 때 2970에 잡아서 그 다음 12시간 봉의 최저점에서 우리가 진입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도 일부 3배 정도 이더리움 20억치 물량을 지금 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거의 2억 정도를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는 더 내려오면 물량을 더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포지션을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뭔가 이분도 실제로 매매를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입으로는 아가리로는 누구나 사세요 마세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히 거의 10억치 되는 계좌에 제가 이렇게 브리핑하는 내용대로 따라하기에는 다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저는 수많은 8년 동안, 말이 짧으면 짧지만 8년 동안 저는 거의 32시간 동안 8년 동안 오로지, 남들이 8년이면 뭐 쉬면서 휴가 가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저는 32시간 동안 진짜 8년이라는 시간을 꽉 채우면서 이 시장의 코인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믿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행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뷰는 똑같아요. 12시간 봉상으로 이더리움이 정별이 되고 비트코인이 3일 봉상으로 적어도 RSI가 한 80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가 좀 가매수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단기적인 조정이나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지금 진정한 불장에서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제일 크게 먹을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더리움도 3배로 들어간 이유도 내려오면 더 주우려고, 그래서 3배로 들어갔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큰 파동으로 이루어지려면 웬만하면 896에서 안 오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자, 이번 파동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는 엘리어 파동 1파의 기준을 잡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896일선입니다. 당연하게 역배열에서 제일 큰 이평선을 뚫어줘야 정배열로 될 거 아닙니까? 제일 큰 이평선 896일선. 그래서 저는 엘리어 파동 1파의 기준을 이 896일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1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가 완성이 되는 과정에 정배열이 완성이 될 때쯤에, 그때 저는 이때 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 중에 눌림목 이럴 때 뭐 도망가는 그런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언제 조심을 해야 되냐면 8월 달에 저는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장이 좀 올 거라고 봅니다. 8월 달에 큰 불장이 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뭐 소소하게 그냥 좀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파동이 첫 파동 상승 이후에 항상 조정이 있어요. 상승 이후에. 그래서 7월 달에는 어디까지 상승하냐 보고, 그 눌림을 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더 크게 가려면 제가 4시간 봉상으로 이전 영상에서도 이때쯤 말씀드렸는데, 도미넌스가 64.8% 하고 있을 때, 진짜 진정한 알트들이 4시간 봉상으로 896일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63%가 이탈이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3%가 이탈이 되면 좀 큰 알트들의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냐면, 이 시장의 코인판에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63%라는 거는 비트코인 혼자만 63%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중 자체가. 나머지는 이더리움 필두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896일선이 이탈이 되면 본격적인 알트장이 서막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불장이 더 큰 대규모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가 좀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도미넌스가 내려가도 잠시 같이 조정을 받겠지만 이더리움은 방어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이제 도미넌스가 4시간 봉상으로 혹은 63.5%만 깨져도 이더리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 가격과 관계없이 저는 어느 정도 수급이 이더리움이나 알트적으로 넘어오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지금은 시즌 종료의 막바지 장입니다. 저는 어느 때 조심해야 되냐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사이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최고점도 제가 21년도에도 제가 여기 8월달부터 말씀드렸었죠. 8월달에 올라올 때부터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이 쌍고점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이르면 10월 달, 늦어도 11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다 해서 저희 단톡방 분들이나 뭐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서 큰 대규모 하락장을 피했고, 22년도에도 최저점이 이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올랐죠. 그래서 이때도 어디서 팔아야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최저점 15.5K를 잡고 난 다음에 적어도 정별이 완성이 되고 112일선에서 팔아도 안 늦다. 왜냐면 이 언론 시간이 여러분들 꽤 길어요. 거의
그래서 계속 팔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240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240일 동안 개미들이 끌고 갈 수가 없죠. 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정배열이 완성 이후 111선에서 내리고 3일봉 111선에서 주어라. 근데 제가 시즌 종료에 코앞이냐고 생각하냐면 3일봉상으로 111선이 한 번, 두 번 터치됐죠. 이번에 세 번 터치가 되면 항상 장기 이평선을 세 번 터치하게 되면 개미들이나 세력들이나 장기 홀더들의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자기네들 평단이 한 번 오면 괜찮아, 두 번 오면 괜찮아. 근데 세 번 이상 오면 자기네들 평단가 근처나 혹은 제일 바보는 근처에 왔을 때 자기 평단가에서 파는 거고, 점점점 근처 오면 올수록 팔려는 매도세가 강해져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든 기법인데, 항상 장기 이평선 세 번 이상 터치는 그 장기 이평선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 위에 있을 때는 뚫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비트코인도 제가 비트코인 최저점을 잡기 전에도 비트코인이 111선을 한 번도 뚫어준 적이 없죠. 그래서 근데 한 번 터치되죠, 두 번 터치되죠, 세 번 터치되고 난 다음에 그 방향으로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ENS도 여러분들 이더리움 관련된 알트코인도 유심히 녹여보시고, 비트코인이 그러면 언제쯤 조심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8K 당시에 이때 지지를 계속 받았던 구간이 108K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 고점 108K를 찍고 110K를 찍고 난 다음에 여기가 지지 레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뭐 요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기준으로는 108K가 밑으로 깨지지 않는 이상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 이더리움도 중요하죠. 이더리움도 12시간 봉상으로 896일선 뚫을 수 있는 영역은 세력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뚫을 수 있는 거는 이때도 뚫었다가 이게 다 매집이거든요. 장기 이평선 계속 터치를 하죠. 여기도 터치하다가 쭉 한번 뺐다가 장기 이평선 터치 지지를 받고, 여기 뚫어줬던 세력들이 지지를 딱 해줬잖아요. 근데 이 구간을 뚫어줬다는 얘기는 이 구간을 지켜주면 이 위에서 세력들이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12시간 봉상으로 896일선 뭐 2,800달러만 지지를 잘 해주면 손절가를 여기로 두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이탈되지 않으면 이더리움은 계속 정배열 될 때까지 우사양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런 타깃 레벨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을 아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매매는 이더리움만 집중적으로 파서 조로코인을 만들어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대불장에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법보다 나중에 최고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돈을 지켜야 되는 법을 알려주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다 누구나 말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그죠? 근데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진정한 나의 돈이 되려면 돈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지키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실패를 해봤던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키는 법을 대다수가 전문가분들이나 뭐 이상한 뭐 다른 코인 업계 말고도 지켜야 되는 법을 알려주지 못하는 거는, 그분들도 물론 저보다 돈이 크든 작든 간에 그런, 저도 3번의 실패를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아마 잘나신 분들도 그런, 저는 이렇게 많은 실패와 거기에 대해서 깨우친 저의 경험들은 저는 상위 대한민국의 0.1%라고, 저는 돈의 가치보다 저는 그런 경험들의 가치가 저에게는 더 컸기 때문에, 저 스스로 자부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은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댓글까지 여러분들 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